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수 수장입니다. 자, 여러분 국제 경제가 크게 우리가 보면은 그야말로 일단 위기의 그런 이제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단 우리 시장은 우리 경제는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일단 이제 최근에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근에 지금 근로자들을 갖다가 사실 구속을 하고 쇠사슬을 묶고 뭐 이런 상태,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고, 또 중국과 일단 이제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처신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 시장에 이제 S&P 500 지수의 판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오라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어제는 급등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오픈 AI하고 400조, 오전간 400조를 갖다가, 수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단번에 일단 이제, 이루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을 통해서 일단 앨리슨 그 회장은,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었죠. 그죠? 팔란티어도 일단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브로드컴도 2.69% 떨어지고, AMD도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일단 7.55%를 급등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긍정적이고, 국내 일단 소부장 반도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테슬라가 6%나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최근에 일단 이제 2차 전지 잘 나가는 ESS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그쪽으로 일단 진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기차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고 ES 쪽으로 일단 이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일단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금융주도 오늘 좀 강세를 갖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일단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휴하고서는 좀 조정을 받지만은,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갖다 우리가 좀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정시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이렇게 또 사상 최고치를 치고 달립니다. 나스닥도 일단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는 데 이어서 반도체도 역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상승의 끝 한계를 갖다가 나타낼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걸 뒤로하고 이렇게 지금 상승 기조를 갖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시장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미국 시장이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트럼프의 그러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사실을 갖다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시장 변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이제 대주 기준을 갖다가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정부도 일단 이제 9월 내일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10억이 아니라면 50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주 기준이 50억이면은 대주들이 주식을 갖다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대주들은 또 그만큼 팔지 않다면 배당을 갖다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배당 소득 세율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단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서 일단 세율을 갖다가 35%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일단 이제 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25%로 인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배당 세율을 갖다 인하한다면은
그럼 대주주라든지 또는 컨손이라든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급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시장이 일단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이 대주 기준이 10억으로만 해걸렸을 때는 이런 대주들의 매물 때문에 연말에 일단 상당히 개인 투자를 힘든 그런 이제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자신감을 갖고서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중의 부동 자금들이 뭐 1,500조, 1,800조 사이라고 하는데 그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8월에 일단 이제 CPI를 갖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는 2.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9%로 이렇게 확정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건을 갖다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9월 18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FOMC 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인하 확률이.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국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일단 이제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부동산 관련 이제 대출을 갖다가 일단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 6억으로 일단 제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거는 그대로 가고 금리는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우리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주 기준으로 같이 50으로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 장세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연말에. 그래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복병으로 작용할지 모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입니다. 국가 부채가 5천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1200 몇십조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는 5천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 5천조에 대한 이자를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채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갖다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죠? 법인세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 일단 이제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크롱 일단 이제 대통령 지위가 많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일단 이제 그 방향 자체가 국가가 일단 이제 위기상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S&P 500, S&P사라든지 뭐 이런 이제 PGIBCL 같은 이런 데서 사실 시종 등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위기의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진짜 나중에 터지면은 이게 무서울 정도로 터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유로존에서 2위권 경제 대국인데 이게 흔들리면은 우리나라도 일단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은 백조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 우리가 또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시장을 갖다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일단 사상 최고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쯤에 일단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갖기보다는 또 반대로 일단 한번 좀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죠? 다만 지금은 상승 흐름을 갖다가 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되 어떤 조건이면은 지수가 조정에 들어갈 것인가를 갖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린저밴드 상으로 본다면은 이 주가가 맨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 중선이 올라가고 있고 하한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일단 급등 패턴에 해당될 때는 이 볼린저밴드 하한선의 이 상승으로 돌았을 때가 지수가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닌 한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 때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야 됩니다. 물론 고점을 형성해도 그렇게 길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을 적당히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또 조정이 오면은 지수가 조정만 조금만 받더라도 일단 종목들은 상당히 흔들리거든요. 그런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12로 일단 설정을 하고 그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 때
그때 일단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중선을 갖다 20으로 하지 않고 12로 하느냐? 우리나라 현실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년에 12달이고 하루 오전은 이제 12시간이고, 그죠? 두 12시간 합쳐서 24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일상생활에 깊숙이 사람의 마인드의 동생을 막론하고 1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로 우리가 하고, 통계적으로 일단 12가 검증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12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하한선이 지켜질 때 고점을 찍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지수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방금 대주 50억 일단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일단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배당 세율을 갖다가 하향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시중에 부동자금을 갖다가 정시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자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동순장세의 성격을 갖다 지닐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은 뭐 유동순장세가 오는 건 아닙니다.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정권시장으로 일단 옮겨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단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가 가장 수혜를 보겠습니까? 그죠?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정권주가 가장 수혜를 갖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울러서 금융주도 역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도 아까 우리가 보니까 금융주가 좋았던 상태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배당세율을 갖다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와 관련해서 밸류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PBR이 낮은 그런 종목들이 유망하고 ROE가 높은 것들이요. 그것들이 바로 금융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은 금융주가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배당 갖다가 노릴 수 있는 사람은 대주주라든지 컨손이라든지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종목들을 일단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정권주는 유동성 장세가 펼칠 때는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위탁매매 수수료식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밸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융주만 수혜를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룹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SK스퀘어라든지 SK라든지 또는 뭐 LG라든지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권주도 우리가 조정을 갖다 보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소부장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DRAM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된다. 낸더도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이제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이제 DRAM 그 가격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세션 체인지라 해가지고 이쪽을 보면은 전부 화살표가 이제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RAM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 자체가 수요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서버에서 일어나든 뭐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든 간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DDR5에서부터 DDR4라든지 DDR3 다 일단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DRAM이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그 수혜를 갖다가 받을 대상,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비메모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메모리 쪽만 하는 거니까 메모리 쪽이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수혜주를 갖다가 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삼성전자보다 탄력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 투자도 일단 이제 지금 폴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수요가 일단 일어나면서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일단 이제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AI 이제 6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각 이제 지금 테슬라라든지 애플로부터 일단 이제 수요를 갖다가 이제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모리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까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여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향
그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좋고, 삼성전자도 물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삼성전자가 일단 투자할 분야를 갖다가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후공정 패키징이죠.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삼성전자 자체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지만은, 소부장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향정업, 그 다음에 일단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삼성전자 향정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분야도 일단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조선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갖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한미 간의 조선 회복을 갖다 본격화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 MRO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MRO 요청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 중공 같은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협업할 분야가 굉장합니다. 뭐 LNG 선도 그렇고, 군함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미국하고 협업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진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인도체 안 돼서 일단 여러분들 배 한 척을 만듭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갖다가 미국에다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돈 벌어가고, 미국에서 일단 기술을 갖다가 전수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협업과 함께 조선에서 일단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주가라는 거는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일을 갖다 미래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반영을 갖다 해 나가는 거죠. 그죠? 현재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후에는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일단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신선미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그 당분간 일단 매수 후에 이제 또 강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지만은 조정을 갖다 이용해서 매수해가지고 오를 때 팔고 치고 빠지고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는 기다렸다가 팔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반락했을 때 사서 또 반등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물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어제 좀 올랐지만은 이런 것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방산도 일단 이제 끝없는 전쟁 속의 수요 확대가 일단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면 성장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성장세를 갖다가 지금 미리 땡겨서 많이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단 이제 그래서 방산 수준을 또 했다 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호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려니 당연히 우리 방산이 좋으니까 일단 수준은 계속 되는 거지 뭐. 감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 매수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서 매수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승의 연속성도 일단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세시에 팔고 저점에서 일단 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 왜 올라가느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고체 연료 전지라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소라든지 산소 이란 화학 반응을 갖다가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갖다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없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어제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2기를 갖다가 지금 재검토한다. 신규 건설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5년이나 걸린다. 그럼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는 뭐냐? 당장 에너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지금 더 일단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겠다는 그런 입장이 바로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또 SOPC 같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해외로 나가면은, 국내에는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미국에서 당장 트럼프는 친환경은 지금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많이 일단 이제 돈을 갖다 벌어들이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 뭐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일단 이제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트럼프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그래서 올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을 보면 253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죠? 근데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갖다가 수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오라클 같은 종목이 어제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바로 일단 여러분들 스타게이트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이제 건설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일단 하려면은 바로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서 일단 막 매연을 갖다 뿜고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일단 사용되는 것이 바로 SOFC예요. 그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앞으로 일단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돼 가는 상태 속에서 본다면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앞으로 현 정권의 일단 이제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에 대한 일단 긍정적 인식,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런 걸 토대로 보고 또 해외에서도 일단 수요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퓨얼셀 연료죠, 그죠? 연료전지 이쪽에 일단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는 다 긍정적이에요, 그죠?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또 회사에서 GNC 에너지라든지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일단 SOPC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일단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아마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풍력이라든 태양광은 미국에서 일단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일단 이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일단은 AI 시장이 팽창될수록 이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미국은 품목 관세를 갖다가 이제 지금 곧 발표할 겁니다. 그죠? 거기는 반도체도 있고 이제 바이오도 있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제국 대우를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일단 이제 한국의 현대차 공장 거기에 일단 이제 갔던 기술자들을 갖다가 포박을 해가지고 제사들을 묻고 이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술자들을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올려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잘못됐다. 뭐 그 말은 안 하지만은 미국에 남아가지고 그 기술 좀 전수해줘. 그 이야기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의 기술을 갖다가 일단 싹 빨아먹고 그 나중에 뱉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죠? 중국은 비합법적으로 일단 불법적으로 한국 기술을 갖다 빼내가지고 일단 이제 했지만 미국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단 이제 기술을 갖다가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급 기술들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와주러 갔던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속을 하고 범죄를 중죄인 취급을 하는 이런 데도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 거기다 기술을 넘겨줍니까? 나중에 미래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자기들은 받을 거는 다 받아내려고 하면서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속박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바이오는 이제 이러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제국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우리가 아직 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서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서명해 달라. 루턴에게 서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여기서 더 일단 이제 미국을 자극하면 또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신을 우리가 또 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는 일단 이제 뭐 오늘 이야기 나오는 중국 의약품 허가 제한을 갖다 검토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갖다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부 R&D 투자도 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확대하고 있고 인허가 기간도 일단 사무를 단축시키는 호재도 있지만은 이번에 트럼프의 중국 약품 허가 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은 중국에 일단 이제 그 기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HLB 그룹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간암 신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리보세라님. 이거는 중국의 항소제약하고 관련을 맺고 그 항소제약에서 일단 이제 지금 처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일단 미국 FDA에다가 승인을 갖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제 기업들도 있는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주를 갖다 하더라도 중국과 관련성이 없는 그런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어쨌든 10월달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바이오라는 것이 일단 부채를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임상 실험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금줄이 자꾸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부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은 바이오주는 일단 수혜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엘로가 승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선별적으로는 투자를 괜찮지만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바이오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제 오라클이 이제 급등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락을 했지만은 이 오라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클라우드라든지 AI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AI 시장이 이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OCI, 이거는 이제 OCI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자체 일단 이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의 자체 플랫폼인데 이것은 일단 메타와 우버 등이 이제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고객으로 있는 거죠. 그죠? 이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오픈 AI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뭉쳐가지고 일단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오픈 AI하고 일단 400조 일단 이제 5년간 그 이제 수주를 따낸 것도 바로 일단들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따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를 갖다 건립을 하려면은, 님비 현상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 AI 시장이 팽창해 나가려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이니까 오라클의 어떤 이제 입장 같은 고려한다면은 대한방통신이라든지 KNX라든지 더존비전이라든지 가비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우리가 좀 관심도 앞으로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랐다면은 조정을 보일 때 그때를 갖다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원전 뭐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신규 건설을 갖다가 건설을 재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중심은 그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 원전 사업의 진출이 핵심이고 그게 JV 설립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연말 정부간 TF 구성하고 JV 설립을 갖다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그 아까도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 SOPC 같은 이런 것들도 상대로 유리한 것이고 그 원전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아마 연말쯤에 가서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은 정권과 반도체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포트를 구성하고 조정시에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메이저들이 사는 대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죠. 그리고 엔트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절대 따라 사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렸다 사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면 팔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관심주는 우리가 여기 이제 역시 대신정권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제 상황이죠, 그죠? 대신정권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쭉 거치면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정권들은 유동수장세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일단 대신정권이 최근에 조정을 또 잘 거쳐왔고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대장주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만은 그 대장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신 정권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